만약에 성공적인 투자의 비밀이 무슨 복잡한 공식이나 남들 모르는 정보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상식에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그렇다면 좋겠죠?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점을 정면으로 다루는 책입니다. 벤 칼슨의 상식의 부. 네. A Wealth of Common Sense라는 원제를 가진 책이죠. 이 책의 핵심 주장이 정말 도발적이에요. 투자에 있어서는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게 언제나 이긴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책에서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강력한 아이디어들을 좀 뽑아내서요. 여러분이 좀 더 건전하고 스트레스 덜 받는 투자 접근법을 세우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투자의 세계에서는 덜 노력하는 게 종종 더 많은 걸 얻게 하는지 그 역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근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면책사항이죠. 저희가 오늘 나누는 대화는 벤 칼슨의 저서 상식의 부에 담긴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교육 그리고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저희가 특정 투자 전략이나 상품을 보증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이 개인적인 재정 자문으로 여겨져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모든 최종 투자 결정은 자격을 갖춘 금융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여러분 자신의 판단으로 신중하게 내리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왜 단순함이 투자의 새로운 정교함인가? 이 책이 시작부터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혀요. 1776년에 토머스 페인이 쓴 상식이라는 소책자 이야기로 문을 열거든요. 그 유명한 책이죠? 네. 당시 독립을 망설이던 사람들한테 어려운 철학이나 법률 용어 대신에 그냥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독립은 당연한 상식이다라고 설득해서 미국 독립혁명에 불을 지폈잖아요. 그렇죠.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죠. 저자는 투자도 똑같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대부분의 금융조언들 가만히 들어보면 꼭 일부러 그러는 건지 무슨 라틴어처럼 들리게 포장을 해놨잖아요. 맞아요. 알아듣지 못하게. 근데 사실 그 본질은 지극히 단순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자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가 현대 투자자들이 통제의 환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통제의 환상이요? 그거 흥미롭네요. 보통은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더 통제해야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안에 실시간 주가 변동, 24시간 터져나오는 뉴스, 또 수많은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의견이 계속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정신이 없죠. 전 세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뮤추얼 펀드만 해도 7만 7천 개가 넘습니다. 7만 7천 개요? 와. 네. 이렇게 선택지랑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니까 우리는 이걸 다 활용해서 뭔가 더 정교하고 더 복잡한 전략을 세워야만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거 완전 제 얘기네요. 뭔가 중요한 뉴스를 하나라도 놓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노벨상 수상자인 데니엘 코너먼이 말한 인간의 함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빠르고 직관적인 판단, 그러니까 시스템 원사고라는 게 작동하는데요. 네네. 이게 투자처럼 신중하고 장기적인 결정에는 거의 최악의 조언자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잦은 실수를 유발할 뿐이죠. 사실 금융산업은 바로 이 불안감을 먹고 삽니다. 복잡한 상품, 잦은 거래를 유도해야 수수료를 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자가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긴다 이렇게 단언하는 거군요. 네. 투자의 전설 벤자민 그레이엄도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만족스러운 투자 결과를 얻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만 뛰어난 결과를 얻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와, 이 말이 정말 새롭게 들리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워런 버핏처럼 뛰어난 투자자가 되려고 온갖 노력을 하다가 오히려 시장 평균에도 못 미치는 좀 초라한 성과를 내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거든요. 네, 맞아요. 하지만 목표를 뛰어난 결과가 아니라 그냥 만족스러운 결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상위 10%의 투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요? 네. 최고의 수익을 쫓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하고 괜찮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목표로 삼아라. 와, 이것이야말로 투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점의 전환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 투자자로서 여러분이 가진, 하지만 대부분 깨닫지 못하는 숨겨진 강점이 드러납니다. 그게 뭔지 정말 궁금한데요. 책에 나오는 한 일화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 억만장자 해지펀드 매니저가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는 장면이요. 네, 맞아요. 그가 청중들한테 앞으로는 저비용 ETF,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가 시장을 지배할 거라고 예측을 하죠.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상품이죠. 당리 공연형쾌가 훨씬 유리한 변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중, 그러니까 수백 명의 전문 펀드 매니저들 반응이 냉담하다 못해 거의 적대적이었다는 게 좀 충격이었어요. 맞아요. 막 불평을 쏟아내죠. 그렇게 값싼 상품을 팔면 우리가 받는 비싼 수수료를 어떻게 정당화하죠?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분석을 한다는 걸 고객에게 어떻게 보여주죠? 라면서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고객의 이익보다 자기들의 직업적 정당성을 먼저 걱정한 겁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이 일화가 바로 여러분, 개인 투자자가 가진 결정적인 강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강점이죠?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투자에는 스타일 점수라는 게 없거든요. 아, 스타일 점수? 네, 복잡한 분석 보고서를 낼 필요도 없고 비싼 수수료를 정당화할 필요도 없죠. 비싼 롤스로이스를 타든 실용적인 연비 좋은 차를 타든 목적지에 도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예일대 기금의 전설적인 투자 책임자 데이비드 스웬슨의 조언이 정말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아, 데이비드 스웬슨? 네,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투자를 운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뭐라고 조언하죠? 저비용 패시브 전략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자기가 하는 방식이랑 정반대네요. 그렇죠. 왜일까요? 스웬슨은 개인과 기관이 하는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기관은 최고의 인재와 막대한 자원을 동원해서 시장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기려고 경쟁하지만 개인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실제 데이터도 이걸 증명하거든요. 책에 나온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기관 투자 펀드조차 장기적으로는 아주 단순하게 주식 60%, 채권 40%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성과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들이랑 다른 운동장에서 다른 규칙으로 싸워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상대로 우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는 대체 뭔가요? 바로 인내심과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인내심과 장기적인 관점. 이건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분기별, 연도별 실적으로 평가받고 동료들과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실적에 나쁘면 바로 자금이 빠져나가거든요. 아, 단기성과 압박이 심하군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년, 20년, 30년의 시간 지평을 갖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거의 슈퍼파워에 가까운 엄청난 우위입니다. 좋아요. 개인 투자자는 시간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가졌다.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도 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결과는 좋지 않은 걸까요? 바로 그 무기를 스스로 내던지기 때문입니다. 아, 그 우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그게 시장도 기관 투자자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여기서 워렌 버핏의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지적인 투자는 복잡하지 않다. 그렇다고 쉽다는 말은 아니다. 네, 저자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의 행동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행동 격차, behavior gap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소개하고요. 네, 행동 격차.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펀드나 주식이 기록한 공식 수익률하고 그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실제로 얻는 수익률 사이의 차이를 말합니다. 아, 펀드 수익률과 내 실제 수익률의 차이? 네, 이상적으로는 이 둘이 같아야겠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이 항상 더 낮아요. 왜 그런 격차가 생기는 거죠? 감정적인 결정 때문입니다. 시장이 막 뜨거워지면 뒤늦게 나만 소외될 순 없다. 이런 불안감에 추격 매수하고. 아, 포머.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폭락하면 공포에 질려서 가장 싼 가격에 팔아버리는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실수? 네. 금융정보에서 모닝스타의 연구에 따르면 이 행동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 연평균 1.5%에 달할 수 있습니다. 연 1.5%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30년 동안 복리로 쌓이면 원금의 거의 50%를 날리는 것과 같은 결과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거죠. 단순히 감정적으로 매매 버튼 몇 번 잘못 누른 대가가 상상 이상으로 큰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는 초보 투자자만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연구를 보면 기관 투자자들조차 시장이 상승할 때 주식 비중을 늘리고 하락한 뒤에야 비중을 줄이는 실수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이겨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즉 부정적 지식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2020년 3월에 주가가 폭락했을 때 이건 기회다라고 머리로는 외치는데 손은 무서워서 매수 버튼을 못 누르겠더라고요. 그때 다들 그랬죠. 결국 한참 오르고 나서야 조금 샀죠. 그게 바로 제 개인적인 행동 격차였던 거네요.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엄청난 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대목에서 책에 소개된 피델리티 연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연구, 네. 어떤 고객 계좌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지 분석했더니 두 가지 경우였다고요. 네. 첫 번째는 계좌 주인이 사망한 경우, 두 번째는 계좌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 경우였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최고의 투자 전략이 죽거나 내 돈이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는 거라니요. 그렇죠. 좀 극단적인 예시죠. 이건 우리가 투자에 대해 가진 모든 믿음을 뒤흔드는 이야기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게 최고의 전략이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만큼 감정적인 매매가 얼마나 해로운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진짜로 계좌를 잊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다행이네요. 이 연구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위협은 시장 붕괴나 경제 위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막을 수 있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책은 뭔가요? 저자가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투자 원칙을 미리 글로 작성해두는 투자 정책서, IPS를 만드는 겁니다. 투자 정책서요? 네, Investment Policy Statement. 이건 시장을 예측하려는 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미래의 탐욕과 공포에 휩싸여서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미래의 나를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성적인 나가 규칙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미래의 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직접 만드는 거군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월급날 50만 원을 무조건 S&P 500 인덱스 펀드에 추가 매수한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절대 이 규칙을 어기지 않는다. 자동이체처럼요? 네. 또는 시장이 20% 폭락하면 겁먹고 팔지 않고 오히려 비상금의 10%를 추가로 투입한다. 혹은 나는 매년 내 생일에 목표 자산 배분을 확인하고 벗어났을 경우에만 리밸런싱을 한다. 이렇게 명확한 행동 지침을 만드는 거죠. 감정에 휩쓸릴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미리 세워둔 이성적인 원칙이 등대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성적인 내가 감정적인 나를 위한 안전장치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 이것이 행동 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결국 상식의 부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슨 비밀스러운 투자 기법이나 종목 추천이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성공은 복잡함을 걷어내고 좋은 습관을 자동화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행동이라는 가장 큰 변수를 통제하는 데서 온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해방감 넘치는 아이디어입니다. 네.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라는 진리가 투자에서도 통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을 위한 핵심 행동 지침을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복잡함 대신 단순함을 선택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따라가려 애쓰지 마시고 저비용 인덱스 펀드로 구성된 단순한 포트폴리오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월스트리트를 이기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진짜 강점인 인내심을 활용하세요. 그들은 분기 실적에 목숨을 걸지만 여러분은 10년, 20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시간 여행자입니다. 그 우위를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인 감정적인 나를 관리하기 위해 명확한 원칙, 즉 투자 정책서 IPS를 글로 작성해 두세요. 그것이 미래의 혼란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최고의 안전장치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책에서는 기술의 역설, Paradox of Skill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언급합니다. 기술의 역설이요? 이게 뭐냐면요. 모든 투자자들의 투자 기술과 정보 접근성이 상향 평준화될수록, 즉 모두가 더 똑똑해지고 프로처럼 될수록 투자 결과에 미치는 운의 영향력이 오히려 더 커진다는 겁니다. 실력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운이 승패를 가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건 아닐까요? 최고의 투자 대상을 찾거나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보다 예측 불가능한 불운이 닥쳤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내 계획을 지켜낼 수 있는 견고한 시스템과 행동 원칙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요?